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원래 계획되어 있던 오프라인 수업인 물질의 이중성 단원에 대해서 갑자기 이제 급하게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일정이 좀 꼬여서 이렇게 됐으니까 너무 서운해하지는 마시고요. 네, 뭐 온라인으로 보면 더 좋잖아요. 사실 직접 보는 것보다. 그쵸? 자, 그래서 오늘은 진짜 마지막 단원인 물질의 이중성 단원에 대해 우리 아주 짧게, 정말 짧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책 페이지는 이게 몇 페이지? 네, 책 페이지는 184쪽. 184쪽을 펴주세요. 자, 184쪽 다 폈나요? 자, 184쪽에 이제 도입되는 부분에 그 약간 컬러풀한 그림 하나 들어가 있죠? 네, 딱 보면 아실 거예요. 아, 이거 뭐다. 네, 바이러스의 사진이다. 자, 그런데 저는 좀 다른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 사진, 혹시 여기 보이는 이 사진, 자, 화살표로 표시된 이 부분에 있는 요 작은 뭐 이상하게 생긴 뭐 반지같이 생긴 이 물체의 정체가 뭘까요? 아시는 분? 아우, 다 아네요. 자, 옆에 약간 왕관처럼 삐죽삐죽 나온 거 있죠? 자, 이게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진입니다. 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진은 사실 일반적인 과학 현미경으로는 촬영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바이러스의 모습을 확인하고 볼 수 있었느냐? 자, 바로 이 전자현미경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습을 찍는 거를 찍는 게 가능했습니다. 이거 도대체 전자현미경이 뭐길래 이걸 찍을 수 있을까요? 자, 이 전자현미경은 이제 뒤에 쭉 배우게 될 거예요.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전자의 파동성을 이용해서 실제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은 파동을 현미경에 이용해서 이걸 보이게 된다 그랬는데 사실 지금 현재 이거는 이해가 아마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전자의 파동성? 전자가 눈에 보여?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왜 파장이 짧은 걸 이용을 해야 돼? 자, 이 두 가지의 의문, 전자의 파동성, 그리고 왜 파장이 짧은 걸 써야 돼? 자, 이 두 가지 의문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게 바로 이번 단원의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그 의문을 한번 해결해 봅시다. 자, 우선 저희 첫 번째로 나온 건 이 드브로이어 물질파라는 용어인데, 자, 이번 단원에 제가 소제목으로 다뤘던 이 물질파를 제일 첫 번째로 제안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드브로이이기 때문에 제가 이 드브로이의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드브로이 뭐 생각보다 탈모는 약간 있긴 한데 그래도 수준 많네요. 네. 사실 외모는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이 물질파라는 게 어떻게 등장했는지 우리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앞에서 광전효과를 통해서 광전효과에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빛은 파동의 성질과 입자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특히 아인슈타인의 광전효과 그 설명, 해설이 뭘 증명했냐면 바로 입자성에 대해서 증명을 했잖아요. 당연히 파동이라는 측면, 주장이 훨씬 더 강했었는데, 이 광전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인해서, 빛이 입자성 또한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걸 모두가 확인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만약에 파동인 줄 알고 있었던 빛이 입자성을 나타내면 반대로 뭐 전자 같은 물질 또한 파동성을 띠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이 드브로이가 그러면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해서 물질파라는 개념을 제안을 합니다. 이 물질파는 말 그대로 물질 또한 파동성을 가지고 있고 그럼 파장도 있고 막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 드브로이가 처음에 제안을 했고, 그래서 그 제안된 거를 이제 하나씩 증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그 증명 같이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제일 첫 번째, 아이고, 이 온라인 비디오 서비스가 실패했네요. 자, 잠깐 볼게요. 이거 왜 실패했지? 됐다. 아이고. 자,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자, 이게 뭐냐면, 자, 화학쌤이라는 선생님 유튜브에 제 출처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왜냐면 좀 그러니까. 자, 이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멈췄지? 미안해요. 자꾸 멈추네. 자, 미안해요. 자, 뭐다 실험 잘 봤나요? 네. 네, 잘 봤죠? 자, 요거 되게 아마 익숙한 실험일 거예요. 사실 예전에 러더퍼드의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있잖아요. 그거 이전에 사실 이 전자를 밝혀냈던 그 과학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누구였냐면 러더퍼드의 스승 톰슨이었어요. 그래서 그 톰슨이 한 실험의 일부들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가져온 내용은 바로 여기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네.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자, 뭐냐면 제 첫 번째 실험은 사실 이 전자의 직진성에 대해서 확인하는 실험이라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 저렇게 직진으로 나가는구나 하는 거 확인하자고 제가 한번 보여드린 거고, 자, 이 두 번째인 이 프로펠러 실험이 이 책에 있는 실험인데요. 자, 이 음극선관이 이게 뭐냐면 양쪽에 강력한 고전압을 걸어주면 극에서 극으로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전자가 이제 쭉 하고 튀어나가는, 전자가 그 진공관 속에서 쭉 하고 앞으로 쭉 뻗어나가는, 자, 그 관을 우리가 음극선관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음극선관에서 나오는 전자는 직진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십자가 모양 했을 때 뒤에 그림자가 생겼죠. 예, 그런 그림자를 만들어내는데, 자, 그런데 그 친구들이 아주 강력한 전자들이 쭉쭉쭉쭉쭉 하고 튀어나가게 된다면 이것처럼 바람개비를 돌리면서 얘를 밀어낼 수 있을 정도로 얘를 밀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자, 전자가 이 프로펠러를 돌리면서 밀어낸다는 소리입니다. 이 실험 얘기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거를 유추해낼 수 있을까요? 네. 자, 어떤 걸 유추해낼 수 있냐? 자, 바로 왜 이러냐? 네, 미안해요. 자, 어떤 걸 유추해낼 수 있냐면, 자, 전자는 입자다, 파동이다. 전자는 입자다라는 사실을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왜냐? 입자니까. 자, 우리가 바람개비 막 돌아가죠. 평소에 이게 공기 중에서 바람개비 돌아가잖아요. 자, 공기 중에서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이유는
공기 입자가 가서 때려주니까 산소, 질소 얘네들이 가서 때려주니까 바람 불 때. 그러니까 이 바람개비가 돌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진공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전자만 쐈을 뿐인데 그 전자 때문에 얘가 돌아간다. 그렇다면 이 전자는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구나. 자, 전자는 입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사실 그래서 전자는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입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톰슨이 이 실험 속에서 애초부터 알았던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두 번째 실험, 파동성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실험 결과를 또 한 번 얻게 됩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자, 지금부터 보여줄 바로 요 실험입니다. 자, 전자가 만드는 간섭무늬 실험이에요. 자, 이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실험. 자, 요 실험 보니까 요 실험이 지금 뭔가 싶죠? 갑자기 뚝뚝뚝 흰 점이 막 거운 배경화면에 생기죠? 자, 이게 뭐냐면, 자, 원래 우리가 했었던, 지금 계속 보면서 들으세요. 원래 우리가 했었던, 한번 갈게요. 자, 원래 우리가 했었던 여기에 있는 요 실험이 있어요. 자, 원래 이중슬릿 실험이에요. 근데 그 이중슬릿 실험에서 빛 대신에 뭘 쏴주냐면 전자총을 쏴줘요. 전자들을 미친 듯이 이렇게 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전자총 여기 미친 듯이 쏘면 전자가 여기를 통과하잖아요. 전자들이 막 통과한단 말이에요. 전자들이 막 통과를 하면, 자, 당연히 우리가 입자성만 가지고 있는 이 전자들이라면 얘네들은 당연히 여기에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전자가 도착을 해야 돼요. 이 뒤에는 사실 여기서는 그 전자 감지기가 막 돌아다니면서 전자가 발생하는 위치를 잡아내줘요. 잡아내서 그 위치를 그 여기다가 쭉쭉 표시를 해주는데, 당연히 어디서만 검출이 돼야 되냐면 그 감지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아내면 전자는 당연히 여기서 직선을 뻗친 여기에만 전자가 잡혀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실제 실험 해보니까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르게 전자 위치가 찍힌 거, 그거를 지금 이 영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전자가 바바바바박 찍히고 있는데, 자, 어때요? 전체 다 찍히는데요? 전체 다 찍히는데요? 자, 그런데 계속 무한하게 엄청나게 미친 듯이 찍어보니까, 자, 어떻게 나와요? 전자가 약간 찍히는 데만 찍히죠? 네. 자, 지금 보일 거예요. 네. 확실히 보이죠? 자, 지금 전자가 어느 쪽에서 찍히는지, 네. 자, 실험을 이제 무한하게 반복을 한 거예요. 엄청 많이 반복을 한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처음 찍혔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좀 보이죠, 확실히. 자, 어떻게 나타나냐? 자, 어떻게 나타나냐? 지금 현재 요 지점, 요 지점, 요 지점, 요 지점, 요 지점. 자, 이 제가 화살표로 찍어준 이 지점에 전자가 많이 도착한 걸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요 사이사이에 있는 이 지점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전자가 별로 찍히지 않았죠. 여기는 없고, 그러니까 없다기보다는 거의 많이 안 찍혔고, 여기 제가 화살표로 이 표시한 이 지점은 엄청나게 많이 찍혔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전자가 찍힌 이 무늬가 마치 뭐랑 비슷해요? 네,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빛을 여기에 전자총 대신에 빛으로 이중슬릿을 한 실험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즉 영의 이중슬릿 실험에서 나타났던 그 실험 결과와 지금 전자의 이중슬릿 실험에서 나타났던 그 결과물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영의 이중슬릿 실험을 통해서 빛의 파동성을 확인했죠. 간섭 현상이 나타난 거니까. 자, 그런데 이 전자 또한 비슷한 무늬가 나타났다는 건 전자 또한 파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섭이 일어났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되게 신기해요. 사실 전자가 찍히는 게 어떻게 이렇게 찍히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를 하면 이 파동성이라는 거는 확률 함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확률적으로 여기가 더 많이 찍히게 되는 좀 희한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파동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여기 나타나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네, 똑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있는 것처럼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실험 결과가 나타났고, 자, 그래서 우리는 자, 이 실험 두 개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아냈습니다. 뭐 전자는 파동과 입자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구나. 네. 당연히 전자 발암계 충돌할 때 전자의 운동량이 발암계에 전달되면서 얘가 막 발암급을 돌리고, 그 다음에 간섭무늬가 빛과 같은 간섭무늬가 똑같이 나타났구나. 그래서 입자성과 파동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구나. 자, 이렇게 알아냈고, 자, 이거는 비단 전자뿐만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다른 물질에서도 나타나겠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든 물질의 파동성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실제 전자뿐만 아니라 나중에 분자 가지고 실험한 게 있는데 비슷하게 나타난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물질도 입자성을 나타내고 파동성을 나타내는구나 라는 결론을 냈고, 그럼 그 뒤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실제로 그럼 그게 파동성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파장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파장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냐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파를, 물질이 갖고 있는 파동을 우리는 이 물질파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자, 드브로이파라고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드브로이의 이름을 따서. 근데 물질파라고 하셔도 돼요.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 물질의 파동이 있으면 당연히 파장의 길이를 우리가 한번 구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파장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 자, 그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거는 우리가 빛에서부터 이걸 추론해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빛에서의 접근과 똑같이 해주면 돼요. 자,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뭐냐면 자, 우리가 빛의 에너지를 구할 때 기본적으로 HF로 구하는 사실은 아시죠? 자, 이건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자, 빛의 에너지 구하는 방법이 하나가 더 있는데, 자, 뭐냐면 우리가 물질의 에너지를 구할 때 E는 MC 제곱 MC 스퀘어, 자, 이렇게 구했었잖아요. 그렇죠? 물질의 에너지를 구할 때. 자, 그럼 빛의 에너지를, 자, 요 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 빛은 질량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서 MC에 C를 곱하는 형태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이 MC가 바로 뭐를 우리가 나타내죠? 요게 빛의 운동량을 나타내줍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E는 그냥 PC로 써도 되는구나. 운동량 곱하기 속도로 형태로 써도 되는구나. 자, 요걸 여기다 그대로 넣어놓는 거예요. 한번 이거를 그냥 한번 쭉 넣어보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역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에너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구나.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 빛에서 자, PC는 H 곱하기 F를 뭘로 바꿔주냐? 남다분에 우리가 C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CC끼리 없어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구할 수 있는 게 P는 남다분의 H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빛의 운동량의 크기예요. 이게 바로 빛의 운동량의 크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역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나가냐면, 자, 그럼 반대로 운동량 P를 가진 물질이 있으면, 운동량이 P인 물질이 있으면, 그러면 그 개의 파장의 길이는 역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P분의 H라고.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앞에 있는 P는 제가 빛의 운동량을 구해봤는데, 그럼 역으로 이제 반대로, 그럼 이제 P라는, 그러니까 어차피 빛도 입자성과 물질성, 파동성을 다 가지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물질도 입자성과 파동성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지금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반대로 이 식을 역으로 써가지고선 이거는 이제 물질파의 크기는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운동량의 분의 이 플랑크 상수 H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서 우리가 구한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 P는 P 대신에 MV를 집어넣어서 남다. 물질파의 파장의 길이는
P분의 H, MV분의 H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죠. 여기 끝이야. 네, 오늘 사실 배울 거여서 끝났어요.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런 형태의 식을 구했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드브로이파 파장의 길이, 물질파 파장의 길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다 구했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 운동량과 드브로이 파장은 서로 반비례한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량이 클수록 드브로이 파장은 짧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운동량이 매우 큰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드브로이파 파장이 어때요? 나타나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건데,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물질파 파장 기록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할 일은 실제 물질파, 여러 물질파 파장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요거는 이제 책 페이지 186쪽에 있는 겁니다. 책 페이지 186쪽을 가서 보면 이제 알파 입자 골프공 지구의 물질파 드브로이 파장 계산하는 게 나오는데요. 자, 간단해요. 간단한 게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알파 입자 구하고 싶다. 알파 입자의 운동량, 알파 입자의 그걸 구하려면 람다는 우리가 MV분의 H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 그대로 써주면 돼요. 질량이 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kg이래. 그리고 곱하기 여기다가 뭐 해주냐? V가 10의 7승 미터 퍼 세컨에. 자, 구했죠? 여기다가 이제 플랑크 상수 6.626 곱하기 얼마예요? 10의 마이너스 34승 줄 세크. 자, 이렇게 구했어요. 끝났어요. 자, 그러면 요거 이제 계산을 다다다다다 두드려주면 얼마가 나온다? 드브로이파 파장 길이는 얼마가 나온다? 대략 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간단하죠? 간단해요. 어려운 거 있을까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네, 왜냐면 사실 요거랑 거의 뭐 일일 없어지고, 그 다음에 7 요거 해서 하면 대략 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5승 이제 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요거 어렵나요?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구한 걸 가지고선 자, 알파 입자 골프공 지구를 각각 구하니까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됐어요. 자, 딱 봐도 파장의 길이가 가장 긴 거 누구예요? 파장 길이가 가장 긴 거. 자, 바로 알파 입자겠죠. 네. 알파 입자. 자, 그리고 거기 그 다음 이제 골프공, 그 다음 지구순인데, 자, 그래서 일반적인 물체 같은 경우에 자, 파장 길이가 이렇게 짧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파동성이 거의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알파 입자도 이 정도인데요. 자,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전자랑 일반적으로 우리가 달리고 있는 달리기 선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과제로 제가 내드릴 테니까 과제에서 자, 쓰는데 쓸 때 그 뒤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 마이너스 지수 부분이 힘들잖아요. 지수는 꺽쇠하고 마이너스 21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돼요. 10의 꺽쇠 S21 뭐 9 곱하기 10의 꺽쇠 마이너스 21. 자, 이런 식으로 파장의 길이를 써주시면 됩니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진짜 이거 계산기 써도 되니까요. 제발 이거 두 개 꼭 한번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파장의 길이를 구했으면, 자, 그래서 사실 이제 구해봤을 때 드브로이 파장이 사실 실질적으로 유효적인 그 파동성을 보이려면 우리가 가장 작다고 생각하는 수원자 핵의 지름 1.6 곱하기 10-15승 미터보다는 좀 더 길어야 우리가 파동성을 좀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찾아보면 사실 알파 입자와 전자만 이제 얘네들보다 파장이 그 드브로이파 물질파 파장이 길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짧아서 거의 파동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네, 그렇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두 분류 간의 차이. 자, 일반적으로 파동성을 관찰하려면 간섭이나 회전 현상 같은 걸 보여야 되는데 사실 골프공, 지구 달리기 선수 같은 경우에 물질파 파장이 너무 짧아요. 너무 짧으니까 너무 짧아버리면 사실 그 회절이 거의 안 일어나거든요. 거의 안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파동성 관찰하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여러분들 파장이 길어야 회절 잘 일어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안타깝게 사실 일반적인 물질은 가지고는 있지만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왜 이럴까에 대해서 제가 뭐 앞에 설명하긴 했는데, 자, 일상에서 보는 우리가 마주하는 대부분의 물체들 앞에서 구했듯이 질량이 보통 크기 때문에 운동량이 크고, 그래서 드브로이 파장이 매우 짧다. 그래서 이 파장이 짧으면 회절이나 간섭이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관찰하기 어렵다. 자, 미시세계 반대로 전자 같은 친구들은 드브로이 파장이 상대적으로 길고, 그래서 이 회절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그 간섭 무늬 같은 걸 관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 가지 이제 좀 의문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정지에 있으면 운동량이 0이잖아요. 그렇죠? 자, 하지만 자, 정지에 있으면은 사실 그 정지에 있다. 그럼 운동량이 0이다. 운동량이 0이면 파장은 그렇죠? 미친 듯이 어때요? 커지겠죠. 자, 그렇게 무한하게 긴 파장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지한 물체는 사실 일반적으로 이 진동이라는 현상 자체가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파동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동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냥 파동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돼요. 사실 그거 설명이 좀 어렵고. 자, 그래서 이 왜 이럴까에 대한 이제 마지막까지 다 했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설명한다 그랬는데 오지게 길게 했네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는 물질에서, 그러니까 왜 전자를 이용해서 어떻게 전자의 파동성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파동성이 나타나는 걸 지금 확인했잖아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걸 이용해서 전자현미경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거기서 왜 파장의 길이가 중요한지, 자, 그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과제 아까 제가 물어봤던 거 2개 구하는 거, 직접 구하는 거, 자, 그것만 좀 해주시고요. 자, 오늘은 아무튼 편안한 금요일 아무튼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수고했습니다.